자,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기쁨입니다. 자, 일단 요즘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처 에비에이션 지금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지금 손실 1억 7,300만 달러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날에는 미장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기대주, 기술주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많이 빠졌죠. 자, 이틀 동안 잘 나가다가 이제 또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EV톨 섹터 자체에서는 아첨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섹터에서 떨어진 거는 좀 상위권이긴 한데, 조비를 포함해서 다른 쪽들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틀 동안 계산을 해보면 한 7% 정도, 13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7% 정도가 하락이 됐다. 이번 하락의 가장 큰 결정적인 숨은 급소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1억 7,300만 달러 손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6년도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16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반면에 조정 이비타 손실은 1억 7,300만 달러였어요. 이비타가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회사가 뭐 운항 준비와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금을 크게 쓰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그냥 의미 없이 뭐 물 쓰듯 쓰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물 쓰듯 쓰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처는 EV톨, 즉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 조비와 아처를 뽑을 수가 있고요. 활주로 없이 위아래로 뜨고 내리는 전기 에어 택시입니다. 마치 공상 영화에서 나왔던 그러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기체는 바로 미드라이트예요. 스토리가 참 좋아요. 에어택시, 그 다음에 UAI 운항 기대도 있고, 그리고 뭐 그리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스타링크 같은 그런 시장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꼬리표 같은 이름표들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성적 그 표야, 성적표. 매출에 비해 손실이 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자체를 눈 뜨고 보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에어택시 섹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 쓰기 싫어하고 좀 있으면은 섹터 전체가 흔들리면은 같이 조금 출렁출렁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에어택시 쪽을 말씀했지만 아처가 그냥 에어택시 기대주로만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왜냐면 더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지금 상업 운항전 비용으로 지금 버티는 지금 회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에어택시 기대주 그런 것보다도 지금 얘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 직전에 좀 돈으로 좀 버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에어택시보다도 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조금 시장에 좋아하는 엔비디아, 팔란티어, 스타링크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점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V톨 섹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아처 5월 15일 하락률은 약 5%. 이제 해석을 하자면 1억 7,300만 달러 손실 부담과 그다음 섹터 조정이 이제 이 하락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조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방어를 좀 잘한 편이에요. 그리고 버티컬 같은 경우는 소형 EV톨 변동성 때문에 맞았다. 그리고 이브 같은 경우도 뭐 아처와 같게 섹터 조정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뭐 비슷비슷한 애들 빼고 이제 조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비는 두바이 상업 운항 기대하고 그다음에 도요타 지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프레임이 있어요. 자, 누가 먼저 실제로 승객을 태우느냐 싸움에서 조비는 상대적으로 이미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이쪽 섹터에서는 그런 인식이 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자체가 같은 조정을 받아서 빠진다고 하지만 조비 자체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방패의 역할을 좀 잘했던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아처에 이제 긍정적인 재료가 있어요. 네. 그때 뭐 아까 앞에 있는 건 좀 우울한 얘기지만 지금은 좀 이제 기분으로 다시 좀 전환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FAA 인증 바로 진전입니다. 네. 미국에서 실제 승객을 태우려면 결국에는 FAA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걸 넘지 못하면 사실 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물거품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뭐 그냥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UAE 이쪽에 대한 운항 기대감이 있고요. 미국보다 먼저 중동에서 운항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일단 갖고 있어요. 네, 실제 운항 일정 그리고 노선, 파트너, 제한 인증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올수록 주가에는 제로가 됩니다. 자, 이쯤에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미드라이트 생산 준비인데요. 에어택시는 뭐 기차 한두 개 갖고선 날고 뭐 다니고 이것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조비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품질의 오류가 없이 여러 대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정비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연결이 탁탁탁 잘 되면 시장에서는 엄청난 신뢰로 화답을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에어택시나 보기에는 애매하다 좀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파트너 이름값, 네, 바로 닉값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들한테는 엔비디아, 팔란티어, 스타링크 같은 이름은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재료죠. 네. 근데 닉값만 보기엔 좀 부족하다. 왜냐면 실제 운항과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 현실적인 부분 연결고리가 결과치로 나와야 된다. 자, 이제 좋은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이제 좀 약점도 말을 해야죠. 왜냐면 우리 금기쁨 채널 자체가 어떠한 뭐 종목을 투자 권유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우리는 딱 좋은 점, 나쁜 점 그냥 딱 까놓고 다 보고 각자 냉정한 판단을 해보기 위한 그런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말하자면 매출 솔직히 너무 작다. 160만 달러는 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하락의 좀 주 요인 중에 하나라고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꼈던 이비타 손실, 네. 손실이 좀 컸다. 네. 그리고 상업 운항 일정 리스크가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에어택시 기업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일 것 같아요. 네. 일정이 조금만 밀려도 시장 불안해하죠. 네. 그런 것들. 자, 조비하고 뭐 아철에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에어택시라는 테마는 서로 공통 분모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는 인상은 좀 너무 달라요. 조비는 두바이 상업 운항 기대감하고 도요다라는 제조 지원이 강해요. 먼저 실제로 승객을 태울 후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구자라는 이미지가 선구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차는 UAE 운항 기대감, 미국 초기 운항 미드라이트, 그리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스타링크라는 어마무시한 기업들의 닉값이 연결된 재료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도 여러분들 주기 위해서 정리를 했는데 뭐 같은 내용이 또 한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